내일은 늦습니다. 바로 지금 건강 365 영상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에게 전하는 최고의 선물 건강 365 공유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라디오 진료실 오늘은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 몸에 염증이 생긴다고 하죠.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한욱 교수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루푸스로 불리는 질환이 원래 이름은 복잡하던데요.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이름이 갖는 의미가 뭘까요? 이게 부르기도 참 복잡합니다. 네. 사실 루푸스는 원래 늑대를 뜻하는 라틴어인데요. 네. 환자들의 피부를 보면은 특히 얼굴 부분에 늑대에 물리거나 긁힌 자국과 비슷한 빨간 반점, 즉 이걸 홍반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이런 특징 때문에 늑대랑 비슷하다고 그래가지고 얼굴이 루푸스라고 이제 불리게 되었습니다. 주로 홍반은 얼굴에 잘 생기지만은 뭐 다른 곳에도 생길 수 있고 예. 또 피부 말고도 여러 장기를 침범하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 전신성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신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붉은 반점의 염증 반응이라면 몸에 어디든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 겉으로 나타나는 피부 증상 외에도요, 관절이 붓거나 아프다든지 또 심한 열이 난다든지 임파선이 커진다든지 이런 네. 증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 이제 네. 그 외에도 뭐 손발이 차고 시리다든지 또 콩파, 심장, 폐 뭐 여러 장기의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 주로 잘 생기는 부위는 그럼 얼굴인가요? 네, 주로 이제 햇빛이 노출된 부위와 얼굴이 주로 잘 생기고요. 예. 꼭 이게 나비 모양으로 생긴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한눈에 루푸스 환자인지를 이제 보면 알게 됩니다. 아, 근데 이제 사실은 뭐 눈으로 보는 곳 말고 이 안쪽에 내장 기관에도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도 이제 망가뜨려 가지고 후유증이 남길 수 있기 때문에 치료가 필요한 병입니다. 네. 혹시 증상이 나타나는 부위에 따라서 더 위험할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는 건가요? 폐나 신경으로 증상이 생기면 더 위험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네, 그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피부에 국한된 경우가 많고요. 네. 그리고 간단한 관절염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쉽게 치료되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환자의 약 3분의 1 정도에서는 콩팥에 염증이 온다든지 뇌신경 증상 같은 것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네. 가끔씩은 그 생명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아, 그래서 상당히 무서운 병이라 할 수 있죠. 네. 주로 가임기 젊은 여성들에게 많다는 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네, 대개는 한 15세에서 45세 사이에 가임기 여성에게 잘 생긴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특히 그 여성의 경우에는 남성에 비해서 한 10배 정도 잘 생긴다고 이렇게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 여성들에게 왜 이렇게 많은 건가요? 사실은 그 정확한 건 모르지만은 여러 이제 루푸스가 생기는 원인 중에 이제 호르몬, 여성 호르몬이 여성 호르몬. 예, 그것이 이제 어떤 이 병의 발병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도 이런 여성 호르몬이 루푸스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임기 여성에 잘 생기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가 면역 질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몸이 나를 공격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성적인 염증 반응으로 이제 알고 있는데 환자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일까요? 진료실에서 어떤 말씀들을 하시나요? 잘 아시다시피 면역이라는 거는 내 몸을 지키는 병사들이죠. 네. 이게 착각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거를 자기가 여기저기 공격하는 건데요. 사실 원인도 잘 모르고 이 병을 완치시킬 수 있는 약도 별로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실망이 크고 또 병을 아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현실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환자의 한 60% 이상에서는 합병증 없이 잘 지내고 계시고요. 네. 또 뭐 어떤 일부 환자들은 약도 안 드시고 검사만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고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루푸스로 진단됐다고 해서 너무 걱정을 한다든지 이러지 말길 바라고 네. 꾸준히 관리를 하셔라. 이렇게 이제 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루푸스가 흔한 질환은 아닌 거죠.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증상이 완화됐다가 어느 날 갑자기 또 나타나는 건가요? 그러니까 한 번 생긴 반점이 언제까지 지속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예, 맞습니다. 이 병은 희귀 난치성 질환으로 알려져 있고요. 네. 대략 인구 10,000명당 1명꼴로 생긴다고 돼 있어요. 희귀한 병이죠. 네. 증상이 전에 대개는 이 병이 생기기 전에 루푸스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이나 가정에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감기, 요새 코로나 유행이지 않습니까? 그런 예. 바이러스 감염 이런 것도 원인이고, 원인 모르는 이상한 약을 또 먹어서 이렇게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은 이제 이런 루푸스라는 그런 증상들은 대개의 경우에는 1, 2주 안에 치료하면 좋아지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뭐 평생 가고 이러긴 하지만 치료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관리를 잘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 그 반점이 나타나는 건가요? 사실은 루푸스의 제일 흔한 증상은 관절염입니다. 관절염이요. 반점이라기보다는요. 예. 물론 반점도 흔합니다. 반점도 환자의 8, 90%에서 나타나는데, 환자분들이 이제 병원에 오게 되는 주요 이유는 관절염의 형태로 옵니다.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양쪽 그 손의 대칭적으로 관절염이 오는데요. 예. 아까 말한 홍반 형태로 나타날 수도 물론 있고요. 네. 또 원인 모르는 열이 나서 병원에 오기도 합니다. 예. 다양한 증상으로 병원에 오게 됩니다. 예. 그 관절염 증상을 초기에 많이 보인다고 하셨는데 가렵진 않나요? 부종도 좀 생기는 것 같은데요. 네, 가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은 환자의 대부분에서는 가려움증, 발진이 있었을 때 가려움증이 잘 수반되지 않는다고 돼 있고요. 네. 대부분 얼굴에 이제 발진이 많이 생기는데, 햇빛이 노출된 그 목 뒤라든지 팔뚝 같은 데가 이렇게 붓거나 가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대개의 경우는 이 가려움증이 아주 흔하고 괴로워하는 증상은 아닙니다. 네. 그 증상이 다양해서 진단받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겠어요. 네, 지금 이게 10,000명당 1명꼴로 생기는 희귀 난치성 질환이기 때문에 네. 병을 진단하기 쉽지가 않고, 심지어는 내과 전문의들도 병을 잘 진단 못하는 경우가 흔히 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는 관절염이나 발진으로 오지만, 환자분들이 그냥 열이 많이 나서 계속 원인 모르는 열이 한 달 이상 지속이 돼가지고 이게 뭐지 하고 찾다 보면은 나중에 이제 루푸스로 진단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진단이 저희 류마티스 전문의들이 보면 쉬운데, 일반 의사들이 보면 좀 어렵고, 일반인들은 더 이게 희귀하기 때문에 잘 알려지지도 않고, 그러니까는 진단을 못한 경우가 많죠. 그 여러 과를 전전하다가 오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열이라고 하면 미열 정도인가요? 아닙니다. 이게 뭐 38도, 9도 막 열도 나고요. 그리고 피부 발진 때문에 피부과를 갔다가 저희과에 오는 경우도 있고, 관절염 때문에 정형외과나 신경외과 예. 갔다가 저희과에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떨 때 건강검진을 했더니 갑자기 소변에서 단백뇨가 나온다. 그래서 네. 저희과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양한 과, 피부과, 안과, 정형외과, 일반 내과, 이런 다양한 과에서 환자를 보다가 진단을 못 내릴 경우 저희 과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루푸스로 진단되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네. 그러다가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히 열이 나다고 계속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한 1주 나다가 또 그냥 저절로 아, 열이 없어져 버려요. 그럼 또 방치하는 거죠. 또 관절이 붓고 아프다가도 소염제를 먹으면은 한두 주 안에 또 좋아지고 하니까 네. 그 진단과 치료 시기를 놓쳐서 이미 손상이 다 돼가지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제 치료하기 참 힘들죠. 예. 그러니까 루푸스가 흔한 질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질환으로 혼동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근데 루푸스의 증상이 주로 대칭적으로 나타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관절염이 흔한 증상 중에 하나인데요. 네. 마치 류마티스 관절염처럼 양쪽에 대칭적 손에 관절염 형태로 나타나고, 조조광직이라고 해서 아침에 뻣뻣한 증상을 호소하기도 해요. 네. 그 착각을 일으키는 거죠.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발진이 주로 나비 모양으로 생기는데 양쪽 볼에 대칭적으로 생깁니다. 양쪽에요. 그렇습니다. 팔뚝도 양쪽으로 주로 많이 오고요. 그러니까는 물론 이제 머리나 목 이런데 그 관계없는 부위에
국소적으로 발진이 오기도 하지만 네. 대칭적으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루푸스가 만성적이고 또 이런 증상과 악화를 반복한다면 홍반이 생긴 자리에 흔적이 남는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겠어요? 근데 다행인 거는 이 홍반이 생기는 흉터가 잘 남지 않는 또 특징이 있어요. 루푸스 네. 환자들은. 그렇지만 이제 홍반이 계속 이제 악화와 호전을 반복하면서 약 한 3분의 1 정도의 환자에서는 그쪽에 그 흉터가 생긴다든지 네. 색소 침착이 생긴다든지 머리 같은 데는 이제 탈모가 와가지고 네. 이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기 치료를 잘하면 홍반이 생긴 자리에 흔적이 남거나 하지 않겠네요.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문의 관리, 특히 이제 그 피부과와 내과 의사 협진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그런 변형 혹은 어떤 그 색소 침착과 같은 합병증 이런 것들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은 분명한 원인이 없는 건가요? 뭐 유전적인 요인이라든지 호르몬의 문제일 수도 있는 건지도 궁금한데요. 이제 어려우신 질문인데요. 사실 네. 수많은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만 아직 분명한 원인은 잘 모릅니다.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적, 환경적인 요인, 면역학적 요인이 관여하기 때문에 네. 딱 하나의 원인을 딱 집어서 얘기는 어려운데요. 그렇지만 이제 가임기 여성에서 호발하는 거로 봐서는 여성 호르몬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줄 것이다. 또 네. 가족 내에 루푸스가 있으면 루푸스가 잘 생기고 특히 일란성 쌍둥이들한테서 이게 일출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세균이나 바이러스 이런 감염하고 증이 있고 나서 루푸스가 발병하거나 혹은 병이 악화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그 환경적인 요인도 병의 발생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네. 스트레스도 일부 작용을 하겠네요. 네,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 뭐 육체적인 과도한 운동과 같은 육체적인 스트레스도 루푸스를 악화시키는 요인이고요. 네. 또 알지 못하는 여러 약물들, 비타민제를 포함한 여러 건강식품들이 다 포함됩니다. 이런 것들도 루푸스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진단은 어떤 계기로 받게 될까요? 대부분의 환자는 이제 관절이 붓거나 아파서 온다든지 네. 피부의 발진 형태로 해서 병원을 찾게 되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장기를 여러 군데 침범하기 때문에 여러 과에서 이 진단을 못해서 류마티스과에 이제 루푸스가 아닌지 이제 의심을 해서 저희 과로 의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혈액 검사나 소변 검사 이런 걸 해보고 특히 이제 피 검사에서 루푸스의 아주 특이적인 자가 항체라는 게 발견됩니다. 네. 이 자가 항체가 있으면서 다양한 증상들이 있고 이런 것들 종합을 해가지고 진단 기준에 따라서 루푸스를 진단하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진단을 위한 검사에 기본적으로 피 검사를 통해서 일단은 알 수 있는 건가요, 그럼? 그렇지만 이게 피 검사라는 게 정밀하게 하는 검사들이어서요. 네. 일반적인 피 검사로서 의심이 될 경우에 추가적인 검사, 자가 항체라는 검사, 대개 한 결과가 나오려면 1, 2주 걸리는데요. 네. 그걸 통해서 이제 확진하게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완치되는 질환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그 고혈압이나 당뇨병과 같이 이거는 이제 만성 질환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완치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질병을 최대한 낮게 유지하면서 병의 그 악화되는 걸 예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겠습니다. 네. 그럼 치료라고 한다면 그 약물을 통한 증상 완화 정도로 봐야 됩니까? 평상시에는 이제 그 예방으로 알려진 이제 그 항말라리아제를 처방합니다. 네. 시청자들이 생각하기에는 왜 말라리아제를 루푸스 치료에 쓴다 이렇게 좀 약간 다소 엉뚱하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이 약이 이제 면역 조절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거는 많은 환자들이 아무런 약질을 쓰지도 않고 정기적으로 검사만 하기도 하는데요. 네. 루푸스라는 게 반드시 약이 필요한 병은 아니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고요. 또 이렇게 이제 치료를 하다가 관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어떤 증상이 생기는데 항말라리아제로 이제 조절이 안 되는 경우에는 스테로이드를 이제 투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태가 심할 경우에 스테로이드제로 바꾸는 거네요. 추가를 하거나 바꿀 수도 있겠죠. 근데 부작용의 위험이라든지 걱정되는 부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그 스테로이드 제제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우리 몸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잘 일으키는 약물이죠. 네. 지난 50년간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스테로이드가 루푸스 치료에 이제 도입된 이후에 사실은 합병증하고 사망률을 크게 줄였어요. 아,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부작용인데요. 네. 필요한 하여튼 최소한의 용량을 최소한 기간 동안 꼭 필요할 때 쓰는 거. 이게 이제 원칙입니다. 최근에는 좋은 약물들이 또 많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런 건 통상 면역 조절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은 네. 이 면역 조절제를 스테로이드 제제와 같이 이렇게 쓰게 되면은 치료 효과도 훨씬 좋아지고 스테로이드의 어떤 약물의 용량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에는 어떤 위험이 올 수 있을까요?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환자분은 이러시면 절대 안 됩니다. 아, 환자의 대부분은 물론 합병증 없이 잘 이렇게 지내시지만 네. 3분의 1 정도에서는 콩팥이나 뇌신경, 심장, 폐 등과 같은 우리 몸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장기를 침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럴 때는 증상이 초기 때는 이 장기를 침범해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증상이 없다고 계속 방치하면은 나중에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듯이 손상을 장기적 변형이 와가지고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투석을 한다든지 신장 이식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가임기 젊은 여성에게 발병 위험이 있는 만큼 임신에 대한 질문도 많이 받으실 텐데요. 임신은 그렇습니다. 가능한 건가요? 대부분의 경우는 가능합니다. 물론 이제 조산이나 유산 등의 위험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다고 돼 있고요. 네. 물론 이제 필요한 경우 임신 기간 동안 약을 쓰기도 하는데요. 약들이 좋아져가지고 아이에게 영향이 거의 없는 안전한 루푸스 약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약을 먹으면서도 충분히 임신과 출산이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요. 다만 질병이 아주 심하다든지 콩팥과 같은 장기에 침범이 있을 경우에는 임신 자체가 루푸스를 악화시키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병을 먼저 치료하고 그 다음에 임신을 해라 이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네. 루푸스 환자들이 일상에서 지켜야 하는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스트레스를 받지 말아라 이렇게 제가 좀 스트레스를 말씀드리고 받지 싶고요. 말아라. 예, 그리고 어떤 햇빛을 자외선에 노출이 됐다든지 또는 이제 어떤 무리한 활동을 했다든지 세균에 감염됐다든지 이런 것이 루푸스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한 관리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루푸스를 오래 앓게 되면은 골다공증이나 중풍, 심장병과 같은 성인병이 잘 생기는 거로 돼 있거든요. 적절하게 운동을 해주고 식단 관리, 예를 들어서 칼슘이 많이 든 음식 잘 드시고 기름진 음식을 피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계절이 여름으로 가고 있어서 햇볕도 강한데요. 이 자외선 차단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외선이 루푸스를 악화시키는 대표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 네. 따라서 여름에는 노출된 부위에 선크림을 잘 바르시고요. 장기간에 이제 활동할 때는 모자를 꼭 쓰고 다니셔야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라디오 네. 진료실 오늘은 루푸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가톨릭대 서울 성모병원 류마티스 내과 김한욱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